네, 지금 시장 가장 트렌디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담고 있는 종목들의 현재 흐름 먼저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저희가 5월부터 2달 동안 길게 보유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2달간 무려 16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어요. 오늘만 13%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이슈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 함께 좀 짚어볼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한 2달 걸렸는데 네. 2달 전에도 신고가였거든요. 지금 보니까 바닥에서만 올라온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성중공업이 그만큼 전력기기 쪽에서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고, 사실 전력기기는 지금 실적도 실적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AI로 인한 모멘텀을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까지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물론 신고가 전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높다고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신고가를 돌파해야만 주가가 두 배, 그쵸. 세 배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나오는 거지, 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는 종목들이 막 세게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은 이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오늘도 잠시 뒤에 또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성중공업 현 주가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번 실적을 보고 많은 증권사에서 그 목표가를 150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일단 150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하고, 중요한 게 사실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3배 올라온 건데,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변동이 나올 때 고점에서 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면서 일단 150만 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뭐 변압기 전력 이쪽도 같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변압기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각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BHI도 오늘 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의 수익률이 7월 15일 매수 이후 10%까지 올라왔어요. 네. 이게 가스와 원전 두 가지 호재를 함께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주가에서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BHI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그쵸. 최근에 다시 들어간 거면 여기서 들어가서 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원전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가스발전소, 가스터빈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가스발전소에서 이제 그 이 보조 장비 공급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원전으로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실적이 가장 잘 나오는 기업일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실적도 좋고, 앞으로 원전 쪽은 사실 뭐 이 SMR 쪽은요, 그러니까는 이 소형 원전 쪽은 뭐 말해도 끝이 없습니다. 너무나 갈 수밖에 없고, 지금 모두가 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 본다면은 SMR 봐야 되고요. 그 SMR 성장성도 많이 갖고 있는 BHI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고점 돌파까지 노려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이슈와 어떤 섹터에서 저희가 이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의 주제는요. 미국은 관세가 기대감이 되어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관세가 우려감을 키우고 네. 있거든요.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또 투자의 관점으로 바꿀지 알아볼까요? 일단 우려감은 저는 분명히 환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이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네. 일본이 15% 완료했고, 유럽도 오늘 새벽에 15%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 이 수준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네. 못 맞추면 우리가 이제 수출 국가 아니겠습니까? 수출 국가인데 이 자동차가 정말 한 축을 차지하는데 일본이 15%, EU가 15%. 그러니까 가장 큰 소비 대국인 미국에서 만약에 일본과 EU가 경쟁에 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20% 한다면은 우리는 5%를 지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5%를 기업 이익에서 깎아먹던가 아니면 경쟁력에 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수요일 목요일 날 지금 우리 재무장관이 가서 합의할 거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될 것을 가정하고 좀 우리가 전략을 짜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에 이어서 유럽까지. 그러니까 사실 주말 같은 경우는 미국은 기대감만 있었을 뿐 유럽에 합의가 나왔던 건 아니었던 건데,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새벽에 이제
유럽에서 무역 합의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5%,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말했던 게 30%인데 네. 15%로 이제 반토막 낸 그 관세로 합의를 하기로 했고요. 대가로 이제 대규모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한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그 기한 같은 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연간 2,500억 달러씩 3년간 하면 7,500달러 네. 원화로 환산하면 1,000조가 넘어가거든요. 그 1,000조치의 미국 에너지 구매하기로 했고 트럼프 말로는 지금 이 830조를 또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총 합치면은 2,000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원화로 환산하면 750조 정도, 네. 유럽은 거의 2,000조를 이제 투자죠. 구매하기로 하면서 이 15%라는 관세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상관은 뭔가를 줘야 되는 건데 맞아요. 부담도 되는 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경제 유명화 반밖에 안 되고 네. 유럽과 유럽 EU 연합하고는 당연히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만한 돈을 주기 힘들 거고 지금 조선 쪽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돈으로 다 떼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도 돈이지만은 지금 미국이 이제 어떤 그 해군이라든가 이 조선 쪽에서 어떤 그 중국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쪽의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가 뭐 제조 시설 이런 것들로 좀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뭐 그 돈으로 떼오든 이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 시장은 꽤 큰 변동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될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일본과 유럽까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유럽과 인도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네.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무역 합의가 된다면 캐즘이 마무리된다. 캐즘 하니까 오늘 섹터에 대해 좀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네. 캐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건데 이게 미국만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전기차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점점 더 강해지는 환경 규제를 맞추려면은 1년에 20%씩 올려야 되거든요. 전기차 규모를요. 그래서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보게 되면은 2030년부터는 또 기업들이 렌터카나 대기업이 쓸 때 내연기관차 구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유럽의 전기차는 기존 법안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럽의 전기차 수요가 지금 미국의 거의 2배가 넘어갑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자 미국은 캐즘인데 그에 더 많은 2배의 시장이 유럽에 생기고 있고 네. 특히나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이 이 전기차 점유율 또 이 자국 내 어떤 그 사용률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은 앞으로 커질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기다리겠습니다만은 이미 유럽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 캐즘은 좀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유럽까지 합의가 되면서 인도까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도가 이제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인도까지 합의가 되면 이거는 만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은 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뭐 조선한 방산 원전이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여기만 합의가 된다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월 유예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같은 경우도 오늘 내일 정도 결정이 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7할, 8할 정도는 거의 뭐 해소 분위기다. 그렇네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장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요 국가 중에서 우리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할 거라 보는 거고 이렇게 합의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쪽이 먼저 올라갈까? 그렇죠. 계속해서 조선 방산 먼저 갈까?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기 민감주가 못 갔던 부분이 유럽부터 이제 인도까지 합의가 되면은 경기 민감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좀 핵심이 될 종목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당 우려들이 해소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 섹터가 2차 전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가 어떤 기업을 좀 담아봐야 될지 종목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요. 율촌화학입니다. 사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저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담았어요. 이제는 율촌화학도 좀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이 좀 매력적인 건가요? 네, 제목을 보시면 무조건 합의해야 한다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안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전 세계적인 무역 합의 분위기에서 우리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 네. 결국 우리가 이제 목요일까지 된다면
관련 경기 민감주가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율촌화학은 농심계열의 포장지 기업이에요. 농심하면은 이제 우리 뭐 라면도 있고 그쵸. 과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포장지 보면요, 우리가 포장지에는 이제 화려하게 포장이 돼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은박지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루미늄 파우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알루미늄 파우치를 갖고 이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를 국산화시킨 기업이 바로 율촌화학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식품 포장지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알루미늄 파우치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국내 수요의 약 40%를 충족시킬 수 있는 1억 제곱미터의 어떤 그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 파우치, 그 알루미늄 파우치에서는 이제 뭐 그 국내 점유율 상위권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 배터리를 보시면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이제 그 감싸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밀도가 세야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고 무게는 가벼워야 한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자, 알루미늄 파우치 얇고 강하게 만들어야 더 많은 양을 저장해서 밀도를 더 증가시키고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파우치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은 이 2차 전지 기술에 있어서 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바닥이라는 건 알겠지만 실적이 과연 하반기 때 잘 나올 수 있을까라고 보는 건데, 이미 1분기 때 흑자 전환된 것이 바로 율촌화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기업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먼저 올라올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적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G 엔솔부터 해서 이제 얼티엄 셀즈까지 이 대기업과 공급계약에 들어가면서 실적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돌아설 수 있는 2차 전지 기업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빠르게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율촌화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지금 최근에 바닥을 치고 올라와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 이런 것들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대기업 대비해서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추세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41,500원, 손절가는 31,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촌화학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도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죠. 네, 이번 주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FOMC 회의도 있고요. 우리 관세도 있고 유럽 합의까지 이어서 지금 웬만한 지금 주요 국가들의 관세까지 다 나오죠. 이런 전략에 맞게끔 이번 주 준비만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 8월 달 굉장히 뜨거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전략과 종목까지 다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율촌화학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